한옥수는 그날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가방 코너 입구. 70세의 한옥수는 일부러 낡은 옷을 걸치고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척했죠. 쿵!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옥순의 옷자락과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러 온 부유한 고객들이었고 낡은 옷차림의 노파에게 손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강서희, 옥순의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아이였습니다. 서희는 주저없이 옥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한옥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일 전 태양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한옥수는 아들 태준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의 그룹을 이끌어온 40년. 옥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강서희라는 친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옥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직업이 뭔가? 백화점 판매 직원입니다. 명품 가방 코너에서 일하고요.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신분을 알고 있니? 순간 태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옥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만난다.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의 오랜 지인이었던 박 회장. 그분의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는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벌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결혼 3년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상속 재산 850억 원 중 580억 원. 그게 박 회장이 며느리에게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옥수는 태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내 어머니. 그 여자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보시게요? 그럼 제가 자리를 마련. 아니,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마련한 자리에서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진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나오는 법이니까.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입었던 옷들이죠. 시험은 내일 시작될 것입니다. 오후 3시 백화점 6층 명품관이었습니다. 강서희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동료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야, 나 진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 때문에. 오전 실적만으로 직원 평가한다잖아. 오전에 손님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데 매일 같이. 바로 그때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직원.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서희가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가방 어제 샀는데 지퍼가 안 열린다고요. 불량품 아니에요? 가방 가격표를 보니 880만 원짜리였습니다. 서희의 한 달 인센티브가 걸린 금액이었죠.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박 팀장이 어제 응대한 손님이야. 설명 제대로 안 해줬나 봐. 근데 왜 우리한테? 서희가 조용히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희는 차분하게 가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이얼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작은 다이얼 보이세요? 다이얼? 그게 뭔데요? 이 제품은 스위스 특허 보안 지퍼가 적용되어 있어요. 도난 방지 기능이죠. 이 다이얼을 이렇게 3번 돌리면 찰칵 지퍼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고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몰랐네요. 서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 보안 지퍼 때문에 도난 방지율이 97%예요. 그래서 일반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비싼 게 다르네. 고마워요, 아가씨. 고객이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 낡은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한옥순이었죠. 옥순은 일부러 허름한 옷을 걸치고 매장 앞을 배회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여기 왔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옥수는 천천히 매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턱에 발을 걸었습니다. 쿵! 옥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서희가 달려왔습니다. 방금 전 까다로운 고객을 완벽하게 응대했던 그 아이가 이번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노파를 위해 뛰어온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유니폼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서희가 옥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옥순의 옷에 묻은 커피 얼룩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옥순은 그 순간 서희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희가 옥순의 손을 잡고 매장 안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가져와 건네주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희야, 박 팀장이 보면 괜찮아. 서희가 옥순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덕분에. 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다. 이틀 후 같은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한옥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강서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따로 확인해야 했죠. 오후 4시 매장에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전형적인 VIP 고객이었습니다. 저기요, 직원.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이 다가갔지만
그 고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지금 가방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별로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 있는 게 최신 제품인데요. 아니, 내 드레스랑 안 맞는다고요. 와인색 드레스인데 어울릴 만한 게 없어요. 직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열된 가방 중에는 와인색과 매칭되는 게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드레스가 어떤 스타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긴 드레스인가요? 짧은 드레스인가요? 롱 드레스요. 이브닝 드레스? 목선은 어떻게 되세요? 브이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희야, 뭐 있어? 신상품이 어제 들어왔잖아. 아직 진열 안 한. 1분 후 서희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한 버건디 색상의 골드 체인이 달린 가방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5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고객님, 이 가방 어떠세요? 고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여기 있었어요? 어제 막 입고됐어요. 아직 진열도 안 했는데. 서희가 가방을 고객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가방은 이탈리아 장인이 72시간 수작업한 제품이에요. 버건디 색상이 와인색 드레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요. 골드 체인이 비넥 라인을 따라 시선을 끌어주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브닝 모임이시라면. 서희가 다른 진열대로 가서 작은 클러치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 클러치를 함께 매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은 메인 액세서리로 클러치는 실용성을 위해서요. 고객이 두 제품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 센스가 정말 좋네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서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옷 수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색깔 조합이랑 실루엣 매칭이요. 대단해요. 둘 다 할게요. 고객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서희가 정중하게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가방 1,580만 원, 클러치 760만 원, 총 2,340만 원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고객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서희가 고객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객은 만족한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서희를 둘러쌌습니다. 서희야, 대박이다. 2,340만 원. 내 이번 달 수수료만 70만 원 넘겠는걸? 서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마침 신상품이 들어와서.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한옥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구나. 진짜 실력이 있어. 고객의 니즈를 읽고 재고를 파악하고 순식간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 옥수는 서희가 고객에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말한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하다니. 이 아이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옥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통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확인.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요. 며칠 후 저녁 9시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강서희는 퇴근길에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죠.
매장 매출도 달성하긴 했지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들자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한옥수는 서희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아가씨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날 놀라셨을 텐데. 옥수는 서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밝은 미소, 진심 어린 눈빛, 계산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어요? 서희가 가방에서 작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도금이 벗겨진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나비 브로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 보물이에요. 옥순이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아니요, 살 수 없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거거든요. 서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작은 수선집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이셨지만 엄마 인생 전부를 바치시며 저를 키우셨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를 처음 만났던 날 받은 브로치였다며 저에게 주시면서 서희야,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그 마음 잃지 마라 하셨어요. 옥순의 눈에 잠시 눈물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브로치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저희 매장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방 사러 오셨는데 예산이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 연세, 취향, 좋아하시는 색깔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희가 브로치를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 데이트할 땐 백반집에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런데 그게 제일 행복해요. 옥순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자친구분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 사람 보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서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서희가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늘 아끼면서 살라 하셨어요. 1,000원 함부로 쓰면 1,000원에 망한다고요. 둘 다 젊으니까 일할 수 있고 아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아직 말이 오간 건 아니라서요. 부끄럽네요. 남자친구의 따뜻한 마음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옥수는 서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희가 일어서다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하는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버스같이 기다려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들내미가 정거장으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빨리 가요. 서희가 버스에 올라타고 옥수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옥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3번째 시험 통과. 아니, 통과를 넘어섰다. 이 아이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하다 여기는 아이다.
옥수는 메모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은 끝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강서희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강서희 씨,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서희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실이요? 제가,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올라오래요. 서희는 동료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회장실?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서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나? 고객 불만이 들어온 건가? 회장실 앞.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큰 회의 테이블에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정갈하게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서희 씨. 할머니. 아니, 임원 한 명이 소개했습니다. 강서희 씨, 이분이 태양그룹 한옥순 회장님이십니다.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서희 씨. 며칠 전 당신이 도와준 그 할머니.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예요. 옥순이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임원들이 서희를 주목했습니다. 강서희 씨는 3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마음. 저를 도우면서 인센티브를 포기했죠. 둘째, 탁월한 업무 능력. VIP 고객 응대로 2,340만 원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서희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서희 씨 소개합니다. 제 아들 이태준입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그럼 임원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이태준 전무님이십니다.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예요? 태준이 서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 씨 미안해요. 속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옥순이 일어나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회장님,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줄래요? 옥순이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서희 씨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운 엄마를 부르고 싶었던 서희의 마음이 들어간 외침이었습니다. 옥순이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진정한 부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2주 후 한옥순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지만 옥수는 거실 작은 테이블에 서희와 태준을 앉혔습니다. 화려한 응접실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죠. 차 마셔요. 서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주 전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서희야. 옥순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줘. 그날 이후 마음이 어땠어? 서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요. 태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사귄 사람이 재벌 후계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화도 나고 혼란스럽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3개월 동안 속았으니까. 하지만 서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태준 씨가 저한테 보여준 그 몇 개월이 진짜였다는 걸 알거든요. 서희야. 어머니 선물 고민하던 모습, 백반집에서 행복해하던 모습,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요. 태준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나는 평생 사업을 키웠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지. 서희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 친척들과 인연을 끊었어.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은 손에 꼽았지. 옥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어머니, 서희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많아. 너의 따뜻한 마음, 순수함. 그게 진짜 부야. 옥순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열어봐. 서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눈부신 브로치였습니다. 서희가 늘 달고 다니던 그 낡은 브로치와 같은 나비 모양이었죠. 어머니, 이게.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브로치를 보고 만들었어. 너희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내가 이어가고 싶었어. 어머니. 옥순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내 어머니의 브로치는 내가 계속 간직해. 그건 너만의 보물이니까. 그리고 이건. 옥순이 브로치를 서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상징으로. 서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옥순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옥순도 서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야. 인생의 스승을 얻었어. 서희야, 고마워. 나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수입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부모님 선물에 고민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손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